오늘의 주제 같이 보시죠. 네, 정규제 언론감시는 좀 뒤로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가고 그 다음에 황성훈 변호사의 좌익 판결 해부, 그 다음 미리 보는 환경, 이주호의 책, 이한수의 시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 드디어 뭐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90%는 협동조합의 90%는 좀비다. 그 다음 노동력 입법 관련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기사가 오늘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이달 말에 열립니다. 원유 얘기가 있고 위안화 얘기가 있고 중국 얘기, 영국 얘기 하나 더 있죠. 기사가 뭐 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탁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협동조합 중 10%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개점 휴업 상태거나 활동이 미미한 무늬만 협동조합이고 일부는 지원금만 받고 운영을 안 하는 이른바 먹튀조합입니다. 정부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며 협동조합에서 5년 안에 5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홍보했지만 현 상황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네, 협동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길거리마다 마음에 드는 5명이 있으세요 하면서 광고를 붙이고 마치 주식회사는 사악한 무리들이 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협동조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풍기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의 유물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19세기 유물입니다. 고도화된 어떤 문명적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협동조합 방식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 뭐 재벌 총수까지 사회적 기업 가지고 감옥에서 책을 쓰는 그런 참 시대착오적 또는 아이덴티티의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 강남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강남 좌파적 사고가 너무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를 가릴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어떻게 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 5명 있으세요? 그럼 정부에서 돈도 대줄 테니까 사업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자본가도 없고 조합원들 사이에 전부 대등한 관계고 뭐 사용자와 뭐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합주의적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5사람이면 만들지 모르지만 주식회사는 500명, 5,000명, 5만 명을 조직해서 일하게 하고 보다 높은 어떤 개개인이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문명의 수준의 기술 수준에 또는 자본동원의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는 게 주식회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 차원이. 근데 우리나라에선 놀랍게도 최근 몇 년 동안 협동조합 캠페인 계속했죠. 사회적 기업 캠페인 계속했죠. 거기에다가 유승민이 같은 저는 유승민 의원이 도대체 경제학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다가 다행히도 그만두었습니다만 그 경제가 될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 잠꼬대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주식에 살아야 5명이 아니고 500명, 5,000명, 5만 명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또 자본금을 뭐 주식이 여기 협동조합 자본금 기껏 해봤자 1억, 2억, 5억입니다. 근데 50억, 500억, 5천억 어제 정권시장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발표한 거는 유상증자한다. 1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1조가. 협동조합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1조,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 자본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돌아가는 거고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하는 건데 그걸 그래 자본금 오손도손 모여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해서 협동조합 만들면 정부 돈 지원해 줄게 만들어라. 수도 없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다 놀고 있는 거죠. 이 돈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이런 잠꼬대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치인들은 이 짓을 하고 있고 유승민이라는 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장려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그만두게 되었죠. 예, 다음 뉴스. 정부는 당초 시한으로 정한 어제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 주에 노동개혁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을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공정한 해고 기준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직법, 소위 우리가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노동조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도 독점 조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있다고 해도 전체 근로자의 상층부 10%가 조직이 되어 있는 독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독점체의 독점력을 높여주는 5대 독소조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면 어느 나라나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지입니다. 원칙 금지. 그 다음에 직장 폐쇄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조합이 약간 파업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아침에 문을 확 닫아버리고 노동조합을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장 점거 쟁의 농성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댐이다 그러면 핵심 시설 뭐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쟁의는 회사 밖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온 지하철에 자기들 노조 스티커를 붙이는 거 그거 나무 재산이거든요. 그 노조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서 하는 거 뭐 건물벽에 뭐 은행 노조다 그럼 자기 은행 건물에다가 그게 자기 건물도 아닌데 은행 건물에다가 무슨 노조 프랭카드를 내걸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만 부당노동행위를 유지하는데 아닙니다.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굉장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파업하기 싫어. 근데 가서 막 파업 안 한다고 윽박 지르고 하죠. 막 삐라 뿌리고 그 집에 가서 전에 대우조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사원 사택이 있는데 파업에 참가 안 하면 가서 빨간 딱지 막 파업 참가 안 한다고 붙이고 이거 다 법이 들어와야죠. 법이 들어와서 그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소위 5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이번에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노조법 또 이 5대 악법이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되 전당원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라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을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는 한때 차기 대권 지지율 30%를 넘어서며 1위 대선주자로 도약했지만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불거진 당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재신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가 대표를 맡더라도 현재 야당에서는 배겨낼 수 없을 것이란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 드릴까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한명숙 대표 때 소위 빅텐트라 그래가지고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런 것까지 소위 야권이라는 이름의 텐트 속에 다 집어넣었던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걸 알고 아 야당이라 그러면 어디엔가 종북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안 주죠 표를? 그래서 뭐 저 얘기는 아니고 얼마 전에 뭐 중앙대 교수가 누굽니까? 이 누군가요? 그 교수 말로는 이대로 가면 백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본다고 뭐 다른 사람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명숙 대표가 저질렀던 소위 빅텐트를 쳐서 극좌까지 그러니까 종북, 친북까지 다 한 텐트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전략의 실패.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국가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견해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뭐 군대 위로도 가고 다니고 합니다만은 소위 NLL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류를 시인했는지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단순하게 뭐 인물의 문제 이런 건 아니겠죠.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 인하된 뒤 3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동결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1,13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충분히 대책이 있다 이렇게 이주열 총재가 얘기를 하셨어요. 뭐 기대를 해보죠.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흠블한 그런 분입니다. 아주 겸손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야중한행 총재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똥폼 잡고 그러는 분은 아니어서 만나면 굉장히 편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대책이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셨는데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다며 한계기업이 늘면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집중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수년째 영업을 통해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으면서 저리대출이나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졌습니다. 실효세율이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각종 공제나 조세 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포함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8.5%에서 2014년 18.9%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3.4%에서 2014년 12.6%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법인세 조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1부 뉴스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부 뉴스, 국내 뉴스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금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특히 국제 비교할 때 그냥 뭐 세금을 얼마 냈다 나누기 얼마 뭐 총 이익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세율이 얼마 세율은 얼마인데 실제 낸 세금은 얼마다 이익에서 따져서 실효세율이 얼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또 국제조세 말하자면 여러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고 그래서 최저한세 올리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아지는 세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부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왜 최저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내냐 특혜다 뭐 이렇게 잘 모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비는 만큼은 다 외국 기업에 이제 해외에서 영업을 하니까 외국에 낸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상식 삼아 뭐 그런 얘기는 참 신문이나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늘 이 좌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약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몰라서 그렇습니다. 광고나 보고 황 변호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샥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 네, 뉴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 2부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 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은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웃을 너무 궁지로 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고 또 일본으로서도 주의할 점, 한국으로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8명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FF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8%로 낮게 봤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미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간에 모두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조치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산하 에너지 전력소 위원회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해제하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구두 표결이 됐다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해온 미국이 40년 만에 수출 금지의 빗장을 풀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홍콩의 역외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1.2% 폭등하며 하루 단위 상승폭으로는 5년 내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안화 가치 추가 하락에 기댄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가치와 역의 위안화 가치를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자본 유출 속도가 증가했는데 이 속도를 줄이고 위안화에 대한 불안 심리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협회는 올 들어 8월까지 중국 내에서 총 1,502만 대의 자동차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8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 판매 부진은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주식시장 폭락, 대도시에서의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5파운드에서 7.2파운드로 높아지고 2020년까지는 9파운드 이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비 거의 40%에 가까운 인상인데 이로 인해 6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관리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인력만을 고용하거나 해외에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 최저임금이 지난번에 캐머런 정부가 조금 올렸습니다만은
계속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8.1% 최저임금 올려서 더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얘기가 있고, 중국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또 독일 이런 소위 제조 강국들이 또 연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 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